답답하다고 해서 아들이 병원으로 모시고 왔는데요. CT 촬영에서 검사실로 들어갔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숨을 거두고 말았다고 하는군요. 그들의 사연을 좀 만나보겠습니다. 소개해드리죠. 한 달째 상복을 벗지 못하고 한 병원 앞에서 시위를 하는 이 남자. 대체 무슨 일 때문일까요? 어머님이 너무 억울하게 돌아가셨고 진짜 그 의사나 이 병원이나 절대 용서할 수가 없어요. 더욱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봐야 했습니다. 가슴이 조금 답답하다 그래서 또 자식들은 걱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래 혹시 모르니까 검사나 한번 받아보자. 2달 전 종합검진 결과는 이상이 없었다는데 그래도 혹시 하는 마음에 병원에 찾아갔지만 어머니는 숨지고 의사가 말았습니다. 들어와서 첫 마디 저한테 하는 말이 심장마비입니다. 왜 멀쩡하신 분이 이렇게 왜 누워 계시냐고, 눈도 못 뜨냐고. 사망 원인을 확인해 보니 이유를 알 수 없는 심정지라고 적혀 있습니다. 하지만 59세의 어머니는 특별한 지병 없이 건강해 보였다고 하는데요. 고인의 남편은 아내의 사망이 믿기질 않습니다. 결혼 기념일이니까 갔다 와서 우리 재밌게 우리가 어디 한번 59세면 젊으신데요. 알았어, 그럼 가지 뭐.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한참 살 때인데 이렇게 되니까요. 아유. 아내와 함께 했었던 가장 기쁜 날이었던 결혼 기념일. 이젠 아내의 기일이 됐습니다. 마지막한. 지가 어떻게 살아야 되길래 그 막막한. 아들 이영국 씨는 해당 병원의 과실로 인해 어머니가 돌아가셨다고 주장합니다. 검사인지 알고 있었어요. 시술이라는 거는 전혀 몰랐어요. 네, 이 시술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했다는 유가족. 이 스텐트라는 이 시술은 막히거나 좁아진 심혈관을 넓히는 시술로 팔혈관을 통해 심장까지 관을 집어넣어 이 좁아진 심장혈관을 넓히는 시술이라고 합니다. 심장에 철사 같은 게 들어온대. 아니면은 야 이거 너무 비싼 거 아니냐라고 말을 했을 텐데 봤을 때 긴장을 하시거나 그런 모습 자체도 전혀 없으셨어요. 때문에 시술 동의서에 어머니가 직접 했다는 서명도 유가족 입장에서 믿을 수 없다는데 그래서 제작진은 필적을 분석하는 전문가에게 감정을 시술 부탁했습니다. 동의서 필적과 김순희 씨 필적은 모두 동일인의 필적이라고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 동의서에 적힌 서명은 다행히 어머니의 친필이라는 결론. 예. 하지만 유가족의 의문점은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7시 50분 정도에 오는 병원에 와서 어머니께 건강상담 가시는 동의서를 받았는데 아들은 제가 8시까지 오라고 했는데 제가 7시 50분 숨을 쉬고 오는 바람에 아들이랑 못 보고 아니, 이렇게 떠날 뿐이 아니라서 그 생각도 안 했거든요. 통상적으로 저희가 이 시술할 때 심장마비가 이 검사를 통해서 올 확률이 한 수천 명이 한 명 이런 일이 일어날까 말까 합니다. 고인의 실제 심장 촬영 영상입니다. 이 화면 속 빨간 동그라미 쪽을 보시면 혈관이 좁아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네. 그래서 가슴 통증이 왔던 것입니다. 인상도 잘 되시고 혈압도 잘 유지된 상태셨고요. 근데 그 약을 투여하고 나서 9초 후에 갑자기 혈압이 안 나오셨어요. 혈관을 확장해주는 약물을 투여하자 이상이 생겼다는 병원의 이야기. 그런데 유족은 약물을 추가 투입한 것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글리세닌을 추가 투입하고 그리고 나서 어머님이 심정지가 왔다고 합니다. 또 의무 기록을 확인한 유가족은 시술 전부터 어머니에게 문제가 뭔가 생겼었다고 지적하는데요. 74회까지 올라갔다는 건 절대 대화가 불가능하고 그리고 굉장히 호흡이 상당히 힘들었을 가팔랐다는 거라고. 얘기죠. 그렇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머님이 약물로 정말 돌아가셨는지 그거 자체를 모르겠습니다. 어머니의 석연찮은 죽음을 밝히기 위해 유가족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당시 시술을 맡았던 의사는 어떤 입장일까? 제작진이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MBC 취재진인데요. 한분하게만 좀 여쭤볼 수 있나요? 병원 측에서 네, 직접 대답을 들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취재 중 이 병원 앞에서 시위를 하고 있는 이영국 씨 옆에 또 다른 남성이 피켓을 들고 서 있습니다. 옆에 계시는 유가족보다 한 7개월 먼저 저희 어머니께서 이 병원에서 영문도 모른 채 돌아가셨습니다. 네, 이영국 씨의 어머니와 비슷한 사고를 겪었다는 또 다른 유족입니다. 또 같은 의사였다는데요. 이분의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군인인 아들을 자랑스러워했던 어머니를 위해 시위 때마다 군복을 입는다고 했는데요. 좁아진 혈관이 한 2군데 정도 있는데 여기를 확장하면 상당히 금방 개선되고 좋아질 것이다. 걱정할 거 없다.
이거는 수술이 아닌 걱정할 것 시술이다. 없다고 하면 마음이 놓이겠죠. 네. 이 의사의 제안을 믿고 어머니가 시술을 받았다는 김성근 씨의 이야기. 하지만 당초 의사의 제안과 달리 어머니의 모습을 이젠 사진으로밖에 만나볼 수 없게 됐습니다. 뭔지 얘기를 해달라고 했더니 죄송합니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같은 의사에게 시술을 받았다는 건가요? 예. 이렇게 딱 세 마디였어요. 그랬는데 이 사망 원인을 모르겠다는 의사. 하지만 사망 진단서를 확인해 보니 사망 원인 심근경색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유족 측은 담당 의사를 만나 의문점을 바로 제기했다는데요. 시술을 하면서 하다가 돌아가실 수도 있습니다 하는 그런 고지는 저한테 전혀 안 하셨어요. 그다음에 만약 병원을 안 오셨다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 거의 심장마비 맞을 가능성이 높아요. 충분한 그런 어떤 관찰 이후에 시술이 들어가는 걸로 얘기를 들었는데 직시해서 가능한 일치하는데 이영국 씨 그리고 김선근 씨 두 사람의 어머니. 이 한 병원에서 같은 주치의에게 시술을 받고 사망을 했다는 것 참 석연치 않다고 얘기합니다. 속에 만 7개월 만에 똑같은 시술을 하면서 돌아가셨다는 것은 그 시술에 오류가 있지 않을까. 7개월 사이에 2명의 환자가 사망한 사고. 병원 측의 입장은 어떨까요? 이번 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술하는 과정 중에 발생한 건이었고 지난번은 다 조금만 이후에 갑자기 심정지가 온 거예요. 우선 보험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책임질 부분이 있으면 책임을 지겠다. 시간이 지나면 진실이 밝혀지리라 기다릴 수밖에 없는 가운데 가족을 잃은 슬픔은 고스란히 유가족이 떠안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들이 바라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확실하게 얘기해줬으면 좋겠어요. 의료사고로 인한 과실은 입증하기가 여전히 쉽지 않습니다. 유족들은 어떤 부분에 집중해서 대응을 해야 하는 것일까요? 시술 전에 환자가 안정돼 있었는지, 또 시술 도중에는 환자가 지속적으로 또 안정돼 있었는지, 의료진들이 제때 응급조치를 충분히 또 시행했는지, 이 부분이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가족에게 찾아온 의문의 죽음. 이들의 답답한 마음을 어떻게 풀어줘야 하는 것일까요? 네, 참 안타깝고 답답한 상황인데요. 이게 지금 의료 과실인지 여부를 밝히는 게 쉽지는 않은 상황이죠. 항상 그 입증이 문제가 되잖아요. 일단은 첫 번째 사례 이영국 씨 어머니 같으면 부검 결과가 이달 말쯤에 나올 예정이고요. 두 번째 김선근 씨 어머니는 이미 부검 결과가 나왔는데 그 결과로 봐서는 의료 과실로 인정하기 좀 미흡한 부분이 있다. 그래서 아무런 지금 어떤 대응을 할 수가 없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네. 최소한 제대로 정말 설명을 했는지가 정말 중요할 것 같은데요. 어쨌든 시대철법도 마련되고 종용법도 마련돼서 입증 책임이 조금 완화되긴 했지만 제일 중요한 건 진료 기록, 의료 기록을 확보하는 게 우선적으로 피해자 입장에서 중요하니까요. 이걸 먼저 확보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조금 이제 상식적으로 맞지 않은 게 환자분이 걸어서 멀쩡하게 간 사람이 바로 그냥 당일날 시술이 들어갔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병이 어느 만큼 심각